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그 헌법 쭉 보면 그 22년도 판례가 24년도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는 22년도 판례하고 뭐 23년도 판례, 22년도 판례를 좀 많이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찍기 자료에는 23년하고 22년도에 봐야 될 판례는 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22년, 23년 그리고 21년 정도의 판례까지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년 정도의 판례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내용들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 80여 페이지 되더라고요. 80여. 한참 이 정리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아이고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끄딱 캐니까 다시 이제 복원되는 거는 있고 복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쭉 했는데 그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한 80여 페이지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좀 불안한 친구들은 한번 이제 점검을 좀 꼼꼼히 잘 해보세요. 그리고 그 헌법 총론 부분이 한 4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항상 이게 두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만이라도 이런 보고 들어가면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최대한 이제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좀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암기할 것은 또 여러분이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기본권부터 보죠. 그러니까 1번에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있죠. 이중적 성격이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 질서 의 성질도 주관적 공권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대사인적 효력이 있죠. 이중적 성격,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 기억해 주고요. 그래서 사법 법률 관계에도 기본권 적합하게 사법적 법률 관계도 규율되어야 되는데 기본권은 자, 이 부분이요. 간접적으로 사법 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 보장이 있습니다. 이 둘은 뭐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있어야 돼요.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 헌법 제정권자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국가제도를 국가제도, 뭐 정당제도, 뭐 선거제도 같은 거죠. 자, 헌법의 규정, 장래 법 발전, 법 형성, 방침, 범주를 미리 규율한 게 제도 보장이라고 했죠. 자,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제도 보장,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다. 그 제도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에게 폭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자, 법률로서 제도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왜? 헌법에서 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다. 자,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이라는 이 용어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제도 보장은 최소한을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을.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역 최소한을 헌법에 보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규율할 부분이 되겠죠. 자, 기본권 주체성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연인의 기본권 주체성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민하고 외국인이죠. 자, 국민에서 봐야 될 것은 이 국민이라는 것 출생 후의 인간을 말합니다. 출생 후의 인간. 그리고 아동도 뭐 인격권 등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가? 당연합니다. 출생 후의 인간, 자, 국민이라는 것은 출생 후의 인간을 말한다. 아동도, 자, 인격권, 뭐 행복 추구의 주체가 당연히 되는 거다. 태아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죠. 태아. 근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요. 근데 국가는 보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정당 활동하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로 놓고 보면 주체성이 인정되고요. 헌법 기관으로서 놓고 보면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영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죠. 수영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은 기본권 제한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겠죠.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분 1차에도 나왔죠.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인데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보장되겠죠. 그 외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장될 겁니다. 그 주의에 기본권 주체성 인정 문제하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보장받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뒤에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가 된다고 해서 동일한 정도의 보장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 기억해 주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 3번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제한이 없죠.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동일한 정도로 보장받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니은번에 골로의 권리요. 일할 자리하고 일할 환경이 있는데 일할 자리는 이거는 사회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고요. 일할 환경은 외국인 주체성이 인정되죠.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선택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거 간단하게 정리해 두라고 했고, 이번 1차에도 나왔죠. 직업의 자유, 외국인 주체성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 직장 선택의 자유,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해서 우리나라의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됐죠. 근데 그 밑에 다시 칠한 글자가 하나 보이는데요.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직장 선택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거다. 됐죠? 자, 미연번에 불법 체류적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인정된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불법 체류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신체의 자유라든가 주거의 자유라든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재판 청구의 주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네,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의 기본권 주체성인데, 사법인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죠.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한국영화인협회 사법인요 주체성 인정돼요. 그런데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이런 것은 단체의 부분 기관이죠. 단체의 부분 기관은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한번 전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자, 공법인 원칙 주체성 인정이 안 돼요. 공법인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주체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주체가 되어야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현재 결정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뭐 쭉 이건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자, 기본권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ABC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CF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선택지가 되고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이에 준한 지위 가진 자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안 되지만 공법인이나 이에 준한 지위를 가진 자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A와 B와 C입니다. 요거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꼭 한번 하세요. 자, 니언발의 헌재 결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경우들이죠. 예, 국립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세무대학, 대학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고요. 뭐 한국방송공사, 전력공사, 인상공사, 주격중앙회, 그 대통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그 대통령 정당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인으로서 지위에 놓고 보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요. 정당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는가? 인정되죠. 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실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등록 취소된 정당일지라도. 인천전문대학 기성에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돼요. 그런데 이사회 있죠. 이사회, 기성의 이사회는 단체의 부분 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번에 한국영화인협회의 감독위원회하고 인천전문대학 기성회의 이사회하고 이 두 개는 단체의 부분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 안 된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체는 이 정도 하면 이번 시험에도 우리가 맞췄듯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인데, 경합 그 개념에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동시에 여러 기본권 적용을 취한 경우를 말하죠. 동일한 기본권 주체입니다. 유사경합, 부진적 경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합이 아닌 거죠. 학문적 표현이나 예술적 표현 수단을 사용해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에 뭐 영업의 자유라든가 재산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까지도 경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자, 여기에 뭐 영업의 자유라든가 재산권 이런 것은 경합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상업적 광고니까 학문과 예술의 전형적인 표현은 아니죠.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진적 경합이 되겠죠. 자, 해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이 경합할 때는 특별 기본권 우선이라는 이런 해결 이론이 있죠. 그래서 기업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 주셔야 됩니다. 지필문 외부 암치를 불허했다. 이때 지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죠. 그 다음 외부에 반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인데 이게 통신의 자유가 특별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일반 음식점 영업소의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융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켰는데 이거는 지급 수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판단 안 했어요. 뭐 정확하게는 헌재가 재산권은 제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청구인이 주장을 뭐 재산권과 지급 수행의 자유 이런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럼 부진정 경합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 당시에 지급 수행의 자유만 판단했고요. 재산권은 아예 제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판단도 안 한 거죠. 자, D급번에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 청구를 부여한 겁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 판단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뭐로 한 곳으로 몰린다고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이거 시험에 들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리얼번에 종교단체 그 종교의 자유만 판단했습니다. 양로시설 이거 뭐 거주인의 자유라든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이거는 제한도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한도 아니니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한 자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주장했지만 종교의 자유만 판단했다고요. 자, 행복추구와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행복추구는 보충적 기본권이죠. 개별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고. 그다음 B번에 공무단임권에 대한 헌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 직업과 공직을 놓고 보면 공직이 특별한 기본권이죠. 공무단임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자, C번에 사생활의 비밀의 특별한 영역으로서 통신의 비밀이 있죠. 그 통신은 사생활의 특별한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사생활 비밀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한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강 효력설과 제약 효력설 개념만 좀 잡아두세요. 최강 효력설은 강한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강한 효력을 갖고 있으니까 제한의 가능성이 적죠. 근데 근데 제한의 가능성이 적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최강 기본권 우선하겠다는 그런 원칙이고요. 제약 효력설은 약한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 약한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권이니까 제한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겠죠. 그래, 요놈의 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제약 기본권 우선 원칙이죠. 자, 그러니까 최강 제한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약 제한 가능성이 가장 큰 약하고 큰하고 강하고 적은하고 요 두 개의 연결고리를 잘 보시라고요. 반대로 가면 틀립니다. 4번에 관련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할 때는 밀접 관계에 있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정화구역 내에 극장 영업 금지를 규정했는데 학교 정화구역 극장 자 이건 직업의 자유하고 영화는 예술이죠. 예술. 근데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요. 예술의 자유는 부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해하지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 당시 헌재가 부가적으로 살펴봤거든요. 부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줘 보세요. 자, 기본권 충돌입니다.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권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또는 동일한 기본권, 꼭 대립되는 기본권만 아니에요. 동일한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충돌입니다. 유사 충돌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 사례입니다. 교수 및 교과서에 언급되는 사례죠. 조각가가 공사 현장에서 대리석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의 입장에서는 공사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다음 조각가 입장에서는 예술의 자유. 근데 이건 충돌로 볼 수 없죠. 이건 부진정 충돌입니다.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이론 중에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억부터 이형까지가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을 해결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이론 중에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어본 적이 있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을 해결했던 사안, 기억부터 이형까지 이걸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죠. 그 통신의 비밀, 공개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같은 거고요. 정정보도하고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되겠고요. 알 권리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것들 전부 다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죠. 그 다음 정규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하는데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충돌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하고 학생의 소극적 종교 행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채권자 지속권이 그나마 뭐 조금 민법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서 내가 돈을 볼록이한테 빌려줬는데 볼록이가 돈을 안 갚고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뭐 다른 사람한테 민현이한테 팔았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수익자 쟤네들끼리 채무자하고 수익자 이네들의 재산권도 있지만 박용두의 채권자의 재산권도 있죠.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랬을 때 볼록이가 민현이한테 물건을 판 이 계약 관계를 채권자인 볼록이 채권자인 제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채권자 지속권이거든요. 자, 이것은 재산권이란 동일한 기본권의 충돌 양상이 일어나죠. 이거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너무 중요한 거죠.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단결권의 주체는 노동조합도 되죠. 개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삼권의 주체는 노동조합도 되잖아요. 둘 다 동일한 기본권을 주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기본권. 우리 가족에 관한 기본권 36조죠. 동일한 기본권 주장을 했고요.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다 해결을 했던 사안입니다. 침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뭐 각각에서 여러분 다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일단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용권과 협용권입니다. 그다음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고 그다음 특히 디귿번, 그 기억 니은은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디귿번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죠.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입니다.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에서 보장이 안 돼요. 자, 이것은 결사의 자유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보장되는 거죠. 이거는 자유권의 성질만 갖고 있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질을 다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죠. 그래서 위에 그 2번의 디귿번하고 그 위에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의 15번하고 이것은 정확히 개념을 딱 정확히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의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금지 원칙이 있고요. 자의금지 원칙이 있죠. 우리 평등권에도 과잉금지 원칙이 있고 자의금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은 자유권적 기본권 이거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근데 기본권 형성적 법률 여부 같은 경우에 자의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원칙, 과잉금지 원칙, 자의금지 원칙 이것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들 뭐 심사 원칙을 물어보는 선택지가 들어 나오니까 여러분 뭐 어차피 뭘 찍어야 된다면 과잉금지 원칙, 자의금지 원칙, 심사 원칙을 물어보는 그 선택지가 여러분 뭔가 다르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심사는 어떤 심사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거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훅 지나가지 말고 그 찍는다고 했을 때 뭐 잘 모르겠다면 거기다 한번 찍어보세요. 1번, 2번은 수단의 적합 수행하는 거죠. 1번과 2번은 수단의 적합 수행하는 겁니다.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 1번, 2번은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면 족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뭐 수단의 적합성 관점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들 이게 수단의 적합성이죠. 1번, 2번. 3번과 4번은 침해 재수성입니다. 앞에 적어놓으세요. 3번과 4번은 묶어서 침해 재수성. 이것을 지금 이제 출제 이번 시험에 여러분 뭐 발목을 잡았던 거, 이 침해 재수성인데 이것을 뭐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3번에 방법 여부 있죠. 이거. 기존에 이 방법 여부를 여부 방법, 자, 방법 여부 이렇게 가면은 옳은 건데 여부 방법 이렇게 가면 틀리다 이렇게만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풀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 이게 원래 침해 재수성 관점이죠. 근데 이건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바꿔서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 묶어놓고 침해 재수성이라고 적어놓고요. 침해 재수성 관점에서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 기본권 행사 여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 여부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출제이고요. 이번에 이게 침해 재수성인데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바꿨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도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